사모님의 방을 정리하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우에게라고 적힌 편지들이 가득한 낡은 상자. 50년 동안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지우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해. 5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 평생 독신으로 사신 사모님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5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고아원의 철문이 내 뒤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20살이 된 정미래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20해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손에 든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책들, 그리고 주방 할머니가 마지막에 쥐어주신 된장 한 통이 전부였죠. 미래야, 겁내지 마라.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원장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별하다고요? 저는 그저 버려진 아이일 뿐인데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그 집에서 자라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소개해준 곳은 재벌집이었습니다. 가정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집 따님이 혼자 사신다더구나. 나이는 40 넘으셨는데 결혼을 안 하셨다는데 좀 특이한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원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이하다니, 어떻게 특이하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었어요. 담벼락만 해도 제 키보다 훨씬 높았고 정원은 공원처럼 넓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라는 건가? 중얼거리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운전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정미래 씨시죠?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모님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커다란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벽마다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인데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책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소파에도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네.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여자분이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나이는 4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미래라고 합니다. 아, 내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기로 한 미래구나.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외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보니 참 똑똑하고 야무져 보이는구나. 나는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불러. 너도 그렇게 부르면 돼. 사모님이라고요? 제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분이 웃으셨어요. 응, 사실 나는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편해서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미래야, 너 정리하는 거 좋아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리요? 응, 아까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중얼거렸잖아.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키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 맞는 말이거든. 나는 정리하는 걸 정말 못해. 사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 집이 엉망이 됐어. 특히 서재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야.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리하는 게 좋았어요. 고아원에서도 제 침대 주변은 항상 깔끔했죠.
다른 아이들 것도 자주 정리해주곤 했어요. 저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정말? 사모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선 서재부터 봐줄래?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책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서류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앨범들까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어머. 미안해. 너무 심하지? 사모님이 부끄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제일 재미있거든요. 사모님, 이거 다 정리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괜찮아요. 저는 벌써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선 책들부터 분류해야겠어요. 소설, 에세이, 전문서적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서류들은 연도별로 정리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재로 향했어요. 사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먼저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책은 초판본이네요. 이건 사인까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귀한 책들이 많았어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책들을 장르별, 저자별로 나누어 정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서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중요한 거겠죠?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사모님이 서재로 오셨어요. 미래야, 점심 먹어야. 말씀을 하시다가 멈추셨어요. 서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책들은 높이 순으로, 색깔 순으로 예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책장마다 라벨도 붙여놨죠. 바닥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먼지투성이었던 책상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서재 맞아? 사모님의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기는. 이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잖아. 사모님이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미래야, 이건 어디서 찾은 거니? 사모님이 제가 따로 둔 유언장을 가리키셨어요. 아, 그건 서류 더미에서 발견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이게 아버지 유언장이잖아. 네, 내가 10년 넘게 찾던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데.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래야, 정말 고마워. 이걸 찾아줘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야, 정말 대단한 일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래야, 너는 꿈이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꿈이요? 사실 저는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하고 싶은 일은 없어? 하고 싶은 일? 잠깐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에 가보고 싶어요. 대학교? 네. 대학생들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사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좋은 꿈이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갔어? 돈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네. 응, 등록금도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해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인가요?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너는 우리 집 가정부이기도 하지만 내게는 딸 같은 존재거든.
딸 같은 존재라니.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미래야. 네.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사모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네, 뭐든지요. 너는 사랑이라는 걸 믿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사랑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사모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응, 해봤지.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은 사모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속에 계셔. 계속 그곳에 계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는 못했어요. 사모님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사모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 사랑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왜 마음속에만 계신다고 하실까요? 궁금했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사모님만의 비밀인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이런 달을 자주 봤어요. 외로울 때마다 달을 보며 생각했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모님이 계시니까 조금은 덜 외롭네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분을 만났어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사모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문대 국문과 합격. 꿈만 같았어요. 미래야, 축하해. 세아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아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걸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다른 학생들이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아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볶음.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미래야,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세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세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 반찬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중앙 도서관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고아원에서 본 책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책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혼자 온 애가 있네? 신입생인가 봐. 지나가는 선배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다들 여유 있어 보이는데 저만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첫 수업은 국문학 개론이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학은 인생이고 인생은 문학입니다. 교수님의 첫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잘생긴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 혼자거든요. 같이 먹을까요? 첫 번째 친구였어요. 준호라는 이름의 출판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정미래라고 해요. 준호예요. 반가워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준호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글쓰기요.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와, 멋지네요. 저는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꿈이 비슷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준호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래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세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계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 가정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을 리가 없어. 얼굴이 창백해졌잖아. 세아가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미래야,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니? 아니에요. 학교는 재미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사귀었어? 순간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혹시 남자친구? 아, 아니에요. 세아가 웃으셨어요. 좋은 일이네. 연애도 해야지, 청춘인데. 며칠 후 준호가 제안했어요. 미래 씨, 우리 사귈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첫사랑이었어요.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미래 씨는 정말 특별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요? 네,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뭔가 깊이가 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래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미래 씨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거죠.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고아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그렇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요?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준호의 태도가 바뀐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준호가 또 물었어요. 미래 씨가 일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재벌집이에요. 윤세아 사모님 댁에서 일해요. 윤세아요? 혹시 윤세아 그룹에? 네, 맞아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미래 씨, 왜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앞으로 출판업계에서 일할 건데 그런 집안과 연결되면 복잡해져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벌가 가정부와 사귄다는 게 알려지면 제 미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그럼 저와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미래 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세아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미래야, 무슨 일이야? 사모님, 어서 말해봐. 준호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이 처음 보는 세아의 화난 모습이었어요. 사모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어디가 모자라다고. 세아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래야,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아.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세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사랑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 분명히 있어. 세아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나도 그런 사랑을 해봤거든. 정말요? 응, 하지만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아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미래야, 넌 나처럼 되지 마. 진짜 사랑을 만나면 놓치지 말고. 네, 사모님.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놈은 잊어버려. 너보다 못한 놈이야. 세아의 위로 덕분에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 후로 학교에서 준호를 피했어요. 도서관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정도의 사랑이었던 거죠. 역시 제 분수에 맞지 않았나 봐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세아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학업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연애로 받은 상처를 공부로 달래려고 했습니다. 웹소설 쓰기 연습도 시작했어요. 첫 작품의 주인공은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제 이야기였죠. 쓰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글을 쓰는 게 치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야, 요즘 글 쓰는 거 어때? 세아가 물으셨어요. 재밌어요. 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내 이야기? 네,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 이야기요. 세아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정말요? 응, 너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세아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더 열심히 써야겠어요. 그렇게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쓴 웹소설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야, 내 소설 댓글 봤어? 세아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얼른 봐. 다들 감동받았다고 해. 댓글을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작가님 이야기에 울었어요. 저도 고아원 출신인데 힘이 나요. 계속 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뭐가? 저를 믿어주셔서요.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세아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넌 처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 이제 그걸 세상이 알게 된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준호는 제 조건만 봤지만 세아는 진짜 저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독자들도 제 이야기 자체를 좋아해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세아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꿈을 이루는 게 먼저예요.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아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달빛이 제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보조작가로 일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사연을 다듬고 DJ 멘트를 쓰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미래야, 이번 주 사연 정말 잘 골랐네. 선배 작가가 칭찬해 주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세아와 떨어져 산 지 반년 그분이 자꾸 그리웠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미래 씨 전화 왔어요. 동료가 전화기를 건네주었어요. 네, 정미래입니다. 미래야, 나 김기사야. 세아 댁 운전기사의 목소리였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많이 아프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데 사모님께서 치료를 거부하고 계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암이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드세요. 하루 종일 방문을 닫고 더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방송국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세아 댁으로 향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택시가 너무 느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저씨,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아가씨, 이미 속도 위반이야.
하지만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서 와, 미래야.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그런데 김 기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많이 변하셨어. 각오하고 들어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아의 방문을 열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그분이 맞나요?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6개월 전의 세아가 아니었어요. 사모님, 세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래야, 내가 왜 여기에?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김 기사님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말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세아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암이에요? 세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이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혼자 이런 걸 견디고 계신 거예요? 사모님, 치료받으셔야 해요. 치료받아서 뭐해? 이미 늦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세아가 깜짝 놀라셨어요. 미래야, 저를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사모님이 전부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모님은 제게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그런 분이 포기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세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제발이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래야, 일어나. 치료받겠다고 약속하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세아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고집이 세구나. 사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세아가 작게 웃으셨어요. 알겠어. 치료받을게.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와야 해. 사모님, 혼자서는 무서워. 내가 있어야 힘이 날 것 같아.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올게요. 제가 사모님을 돌볼게요. 그날로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미래 씨, 정말 그만둘 거예요? 선배가 놀라셨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까운 인재인데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세아가 더 중요했습니다. 세아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토하시고 머리카락도 빠지시고 미래야, 너무 못생겨졌지? 세아가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전혀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거짓말쟁이. 하지만 세아가 웃으셨어요. 제가 곁에 있어서 힘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영양식을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집에 와서는 간병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세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미래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이 뿌듯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세아와 더 가까워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사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니야, 너는 원래 착했어. 세아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딸이 있다면 꼭 너 같은 딸이면 좋겠어. 딸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어머니가 있다면 사모님 같은 분이면 좋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세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세아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기적이에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의 의지와 보호자분의 정성이 만든 기적이죠. 세아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래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모님이 강하셔서 이긴 거예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세아가 말씀하셨어요. 미래야, 이제 내 꿈을 찾아야 해. 제 꿈요? 글쓰기 말이야. 방송국 그만둔 거 미안해. 전혀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넌 글을 써야 해. 재능이 아까워. 세아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웹소설 공모전에 작품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재는 간병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동.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았어요. 미래야, 내 소설 읽어봤어. 세아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대상이었어요. 사모님, 대상이에요. 세아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축하해, 우리 딸. 딸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세아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야, 정말 자랑스러워. 세아가 기뻐하셨어요. 사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아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걸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의 긴 투병이 끝났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에요.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세아와 저는 웃었어요. 정말 사랑의 힘이었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 말이에요. 그날 밤 세아가 말씀하셨어요. 미래야,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저도 사모님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 참 잘 만났지? 네, 정말 잘 만났어요.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아는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웹소설 작가가 되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몰랐어요. 세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그 비밀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아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고 기대됐어요. 세아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아는 건강했고 저는 인기 웹소설 작가가 되었어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세아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미래야, 오늘 새 연재 어때? 독자 반응이 좋아요. 사모님이 모델인 캐릭터를 다들 좋아해요. 세아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변화는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아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좀 어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암이 재발한 거였어요. 이번엔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아는 이번에도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미래야, 이번엔 진짜 끝인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 번은 이긴다고 해서 두 번도 이기는 건 아니야. 세아의 목소리에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해봐야죠. 미래야,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너 덕분에 10년을 더 살았잖아. 눈물이 났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세아는 더욱 약해지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죠. 미래야, 내 방 정리 좀 해줄래? 네, 알겠어요. 세아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낡은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우에게라고 적힌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요? 누구일까요? 호기심에 편지 한 장을 꺼내봤어요. 지우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해. 사랑 편지였어요. 세아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편지를 읽어봤어요. 지우야,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 너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세아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50년을 기다렸다고요?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세아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어요. 지우와 세아, 1973년 봄. 거의 50년 전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대학 졸업 앨범이 나왔어요. 한지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 지우는 한지우였구나.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왜 50년을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그때 세아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미래야, 뭐하고 있니? 깜짝 놀라서 편지를 숨겼어요. 아,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제 손에 든 편지를 보셨어요. 아,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모님, 이게 맞구나. 세아가 침대에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해, 미래야. 숨기려던 건 아니었는데. 사모님, 한지우라는 분이 누구세요? 세아가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그럼 왜 만날 수 없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대학 시절 만나서 사랑했던 지우. 결혼을 약속했지만 양가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사연. 세아의 오빠가 지우의 여동생과 약혼했다가 다른 여자와 도망친 일. 그로 인해 지우의 여동생이 크게 다쳤던 일. 그래서 지우 가족들이 우리 집안을 미워하게 됐어. 세아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우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어. 언젠가는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하지만 50년이 지나도록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세아의 표정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가끔 소식은 들어.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나를 기다린다고. 50년을 기다린다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사모님, 그분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미래야, 이제라도 만나시면 안 될까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세아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하겠니? 하지만 그분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나 같은 병든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겠니? 며칠 후 세아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래야, 내가 죽으면 그 편지들 다 태워줘. 사모님, 그리고 혹시 한 남자가 찾아오거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럴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세아가 점점 더 약해졌어요. 이제 거의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손만 꼭 잡고 계셨죠. 사모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세아는 이미 멀리 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세아가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미래야. 네, 사모님. 고마웠어. 너 덕분에 행복했어. 저야말로. 그리고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끝까지 기다리게 해서. 그것이 세아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세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하지만 한지우라는 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세아가 돌아가신 걸 모르실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세아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태우라고 하셨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50년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을 태운다니.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정장을 입으셨지만 뭔가 초조해 보이셨어요. 윤세아 씨 댁 맞나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이분이?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한지우.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50년을 기다린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셨어요. 세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세아는 어디 있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지만 사모님께서는 며칠 전에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지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너무 늦은 만남, 너무 슬픈 이별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니. 들어오세요. 사모님께서 당신이 오시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50년 만의 만남. 하지만 영원한 이별이기도 했어요. 지우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분의 걸음걸이가 너무 느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람의 마지막 걸음이었어요. 거실에 앉으신 지우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일 전이에요. 그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겨우 3일 차이였어요. 혹시 마지막에 저 얘기를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게 해서요. 지우가 흐느꼈어요. 8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준비해드렸어요. 세아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와 나물들로 차렸습니다. 세아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지우가 한숨을 쉬셨어요. 제 여동생이 마지막에 허락해줬어요. 여동생요? 네, 소영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이제 그만 그 여자에게 가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슬펐어요. 지우의 여동생 소영은 세아의 오빠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못했대요.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식 직전에 다른 여자와 도망간 거였어요.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서요.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영이가 우리 집안을 미워했어요. 지우가 말씀하셨어요. 오빠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집안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5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네, 소영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사랑보다 가족을 택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제 허락해 주셨대요? 소영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해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더군요. 오빠 인생 다 버리고 한 여자만 기다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세아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늦었네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사모님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오셨으니까요. 지우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식사 후 세아의 편지들을 가져다 드렸어요. 사모님이 쓰신 편지들이에요.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으시더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걸 50년 동안 써오셨다고요? 네, 매년 생일마다 쓰셨어요. 지우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셨어요. 편지를 하나씩 읽어가시는 지우의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50년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마음들. 저도 편지를 써왔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셨어요. 세아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똑같았어요. 두 분 다 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혹시 세아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지우와 함께 묘지에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였어요. 세아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세아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아야,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그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50년을 혼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세아야, 이제라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저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제 세아밖에 없어요. 지우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미래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지우의 아들입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네, 유서를 남기셨어요. 윤세아 씨 옆에 묻어달라고요. 세아를 따라가신 거였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의 마지막이었어요. 지우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지우의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셨어요. 네. 가정도 버리고 그 여자만 기다리셨죠.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해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두 분을 나란히 묻어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제라도 함께 계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세아도 기뻐하실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두 분의 무덤이 나란히 만들어졌어요. 윤세아, 한지우.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비록 죽음으로써였지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세아도 지우도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두 분이 드디어 함께 계시니까요. 며칠 후 지우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가 5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윤세아 씨 이야기가 가득해요. 받아보니 정말 무거웠어요. 50년의 사랑이 담긴 무게였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세아와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50년을 버티셨나 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지우의 일기를 읽어봤어요. 매일매일 세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세아를 생각했다. 세아는 잘 지내고 있을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0년 동안 같은 마음이었어요. 세아의 편지와 지우의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며칠 후 두 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꽃을 가져다 놓고 말했어요. 사모님, 지우 아저씨, 이제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두 분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50년의 기다림이었어요. 세아와 지우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소설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조건을 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요. 세아가 말씀하셨죠. 진짜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아. 6개월 후 소설이 완성되었어요.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랑이 정말 있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세아와 지우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어느 날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어요. 정미래 작가님, 이 이야기 실화예요? 네, 제가 직접 본 이야기예요. 대단해요. 이런 사랑이 정말 있었다니. 저도 믿기 어려운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랑이었어요. 1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서점에서 제 책을 읽고 있는 남자였어요. 좋은 책이네요. 감사해요. 혹시 작가님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민수라는 이름의 의사였어요. 제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사랑을 쓸 수 있는 작가와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제 출신을 말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세아의 말씀이 맞았어요. 2년 후 민수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세아와 지우의 무덤에 가서 인사드렸어요. 사모님, 저 행복한 사람 만났어요. 축하해 주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축하한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이도 생겼어요. 딸이에요. 이름을 세아라고 지었어요.
세아처럼 강하고 사랑 많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면서요. 가끔 아이를 데리고 무덤에 가요. 세아야, 여기 할머니들이 계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들이야. 아이가 크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세아와 지우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아마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겠죠.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소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